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 바로 경제성장과 대중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학기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진도가 너무도 안 나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순서는요. 경제성장과 발전, 외환위기의 극복과 한국 경제의 현재,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변화, 경제성장과 노동자, 농민 문제, 대중문화의 발달, 국제교류의 확대 등 너무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죠. 이것들 빨리 나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에 올라가야겠죠. 저번 시간에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어요. 꼭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갖고 온 건요. 바로 GDP입니다. GDP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이 GDP 그래프인데 1960년대부터 2015년 그 이후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1960년대 이후로 점점 늘어나죠. 75년도 그리고 80년도, 85년도, 90년도에서 급격히 올라갔다가 여기 뚝 떨어지죠. IMF 때고요. 그리고 쭉 올라갔다가 여기 뚝 떨어지죠. 그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쭉쭉쭉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하죠. 코로나 때 또 떨어지죠. 우리나라 GDP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정말로 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예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본 겁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봤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한지를 볼 겁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가자면 이승만 정권 때 1950년대 원조 경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승만은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제 경제를 유지해 왔어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60년대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박정희는 경공업을 육성합니다. 경공업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토론을 통해서 많이 이걸 나왔어요. 선생님 알려준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토론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서 여기서 박정희가 내세운 건 초기 경공업 육성이에요. 경공업, 가벼운 공업 해서 신발, 의료, 가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수출 주도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내수 시장이 크기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팔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죠.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 역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하고요. 경공업에서 획기적으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을 해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화학, 무겁고 이제 화학과 관련된 공업으로 이제 육성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강, 포스코죠. 여러분들이 그 토론 때 다 이야기했어요. 포스코 이제 그리고 석유화학, 여수나 광양 이런 데 가면 석유화학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선, 대우조선, 현대조선 해가지고 배를 만드는 이러한 산업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산업이 되었죠. 이러한 경제 개발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고도의 성장을 이룩합니다.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걸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7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 역시 우리가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조사하면서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나서 80년대죠. 80년대에는 전두환이 집권할 때죠. 전두환 집권할 때 3조 호황을 계기로 무역 흑자를 달성해요. 처음으로 무역 흑자가 달성하면서 기술 집약적 산업이 성장하고 유례를 찾기 힘든 어마어마하게 경제적 호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취업은 잘 됐다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정말로 취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저 때는 모든 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호황일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갑니다. 외환위기의 극복과 한국 경제의 현재인데요. 1990년대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말 김영삼 대통령 오면서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여러분들 OECD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잘 나가는
잘 나가는 국가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면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문제는 이 외환 위기로 인해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긴급 구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재구조 어마어마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만약 이 소용돌이 치는 계기가 바로 이 IMF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힘들어지고요. 많은 사람들 부도나고 회사 부도나고 월급 못 받고 실업자 되고 했던 게 바로 IMF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요. 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노력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나 조선 이런 거 철강 이런 것들이 아주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1위, 2위 막 이런 걸 다투게 되고요. 첨단산업, 반도체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금도 반도체 우리나라가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선생님이 갖고 온 건요.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에요. 정말로 신기한 건요. 외환위기,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외환이라는 건 달러가 부족해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도가 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우리 국태보상 운동과 같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반지, 아이들의 돌반지 또는 결혼반지 이런 금들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위해 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야, 이렇게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됐어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요. 산업 구조가 변화되죠. 이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 80% 이상이 농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요.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노동력으로 그 모인 노동력으로 우리는 경제 성장하는데 사용하게 된 거죠. 경공 육성이나 이런 거. 그런데 문제는 도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급격하게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면 당연히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모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농촌에도 역시 문제가 생기죠.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다 가고요. 인구 고령화 문제가 되죠. 우리 아빠도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죠.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죠. 힘드시겠죠. 저도 원래는 가서 농사를 지어야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는 것들이 역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교통통신 발달입니다.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됐다. 1일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도 여러분들이 조사하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야, 노동자 문제입니다. 이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들은 상당히 열악한 대우를 받아요. 이 사건을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질문을 던진 게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전태일 열사라고 부르는데요. 노동자 문제에서 이 전태일은 자신이 스스로 분신했다는 게 뭐냐? 스스로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자신이 이제 자살을 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 노동 조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각계각층에서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시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또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등의 노동 열악한 환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전태일 분신을 계기로 해서 이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청년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이 지금 사회에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다시 생긴 문제들 또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곧 노동자가 되실 테니까요. 이 사진은 전태일의 어머니 사진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죽고 나서 그 영정사진을 붙들고 울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보고 정말로 가슴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청년의 전태일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전태일이라고 쳐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발달입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60년대 텔레비전 방송이 처음으로 시작되고요. 70년대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표되는 청년 문화가 발달합니다. 우리 아빠가 70년대 학교를 다니셨거든요. 대학교를. 그래서 정말 웃겼던 거예요. 우리 아빠는 기타를 칠 줄도 1도 모르시는데 청바지에 기타 들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당시의 청년 문화를 대표하는 게 우리 아빠도 그러고 있었던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1980년대 프로스포츠가 출범해요. 전두환 때 프로스포츠를 만들죠. 그래서 야버지라고도 부르는데 프로야구를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전두환 정권 때 생겼고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한류라는 이름으로 세계 확산됐죠. 이게 이제 아시아의 한류라는 의미로 크게 이제 갔고요. 지금은 K-팝, 이제 K 컨텐츠, K 문화로 어마어마하게 세계에 아주 크게 말도 안 되게 되고 있죠. 선생님 살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받는지. BTS며 뭐 기생충이며 최근에 오징어 게임까지 너무도 신기합니다. 너무도 신기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의 확대예요. 민간 차원에서 1960년대 이후 외국의 유학, 이민, 취업이 활발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쌀 때는요. 우리가 바깥으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서 돈도 벌고 막 공부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든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든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지금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욱더 다각화될 거예요. 다문화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고민해 봐야겠죠.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우리가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가입을 하게 되죠. 북한과 함께요. 그리고 UN 평화유지군을 세계에 파견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군대, 바레인이나 남수단이나 뭐 곳곳에 UN 평화유지군으로 군대를 파견하고 국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역사는 현재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 파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 펼쳐지는 너무도 많은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주택 문제,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 교육 문제까지 그 모든 문제들은요, 역사에서 비롯돼 왔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그냥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흘러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개척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댓글 이벤트로 던지는 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입니다. 혹자는 박정희 대통령과 뭐 전두환, 노태우 같이 대통령들이 잘해서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자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우리나라가 호황이었고 이에 세계 경제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혹자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 어마어마한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우리의 경제의 밑바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어렵게 미군들이 먹다가 버린 음식으로 꿀꿀이 죽을 먹고 부대찌개를 해먹던 우리, 너무도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넘쳐서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변화가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과 쭉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요. 시험은 뭐 너무 부담 없이 봐도 돼요. 뭐 못 봐도 됩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시험 문제 하나하나 맞추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게 힘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하고 어떤 게 행복한 인생일까? 어떤 게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나에게 정말 아름답고 맞는 삶일까를 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에요. 오늘은 10분 넘게 마지막이어서 좀 길게 했는데요.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